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불나비 하드웨어 장인 박승표입니다. 세 번이 세미나에서 마지막 회차인데 이번에는 그동안 2년 동안 이 세미나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다룰 겁니다. 새로운 내용. 그래서 제 후임을 양성해야 돼가지고 그동안 움직이는 장치 설계를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세미나가 그 첫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 복습차 이번 세미나 커리큘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캐드의 기본 기능을 익혔습니다. 혹시, 여기는 첫 번째 세미나 다 오셨는데,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못 오셨더라도 유튜브로 첫 번째 세미나 먼저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캐드 처음 쓰시는 거라면.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프리폼 툴 사용을 익혔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고정익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야 됐는데, 아직은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할 내용과는 다행히도 별 관련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만약에 여기가 비행기 동아리다 보니까 고정익 기체 설계해서 날리고 싶은 분은 꼭 나중에 올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세미나, 3차 세미나에서는 움직이는 장치 설계라는 어려운 내용인데, 기어랑 후호박 링키지라는 간단하면서 자주 쓰이는 메커니즘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장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실습을 할 겁니다. 다른 움직이는 장치도 많은데 이걸 고른 이유는 여러 곳에서 쓰이면 다른 것들을 설계할 때 기초가 되는 장치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기체 설계 때 쓸 것 같으면서 그리고 이걸 설계하면서 공간상 부품 배치에 대한 감도 어느 정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기어 플러그인 설치를 먼저 해줍시다. 바로 다음에 기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할 텐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 기어 플러그인의 숫자랑 옵션 넣어가면서 어떤 기어가 나오는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퓨전 디자인 화면에 가가지고 여기 표시해둔 여기 유틸리티 탭을 열어주세요. 여기 혹시 되셨나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뜨는 GF 기어 제너레이터를 설치할 건데 여러분은 아직 설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뜨지 않을 겁니다. 여기 Add Ins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퓨전 앱 스토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웹사이트 뜨죠. 그러면은 또 사인 인을 해주세요. 여기서.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검색창에다가 GF는 됐고 검색창에 기어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뜰 텐데, 네, 여기 GF 기어 제너레이터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 플러그인이 되게 다양한 기어 종류를 많이 지원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운영체제 선택하시고 여기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운받아서 인스톨 now 눌러주면은 금방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치되셨으면 이제 퓨전 껐다가 재시작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뜨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틸리티 탭을. 그래서 여기 GF 기어 제너레이터 드랍다운 메뉴를 열면은 이런 메뉴들이 뜰 텐데 앞으로 내용 설명할 때 직접 기어 만들면서 어떤 기어 생기는지 숫자 넣어가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기어 가지고 설계할 때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설치한 기어 플러그인에서 여기 스퍼 기어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옆에 이런 창이 뜨죠. 그럼 이게 아마 처음 열면은 기본 값일 텐데 일단은 스퍼기어는 한글로는 평기어라고 번역되는데 스퍼기어가 여러분이 기어라고 하면 생각하시는 가장 평범한 그 원통형의 단면을 그대로 뽑아낸 기어일 겁니다. 이게 기본 옵션인데 이렇게 OK 누르면은 이렇게 생긴 기어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 스탠다드는 메트릭이라 되어 있는데, 메트릭 임페리얼이 있는데, 우리는 미터법 쓰기 때문에 이걸 건들 필요가 없고요. 이거 바꾸면은 아래 모듈이랑 기어 하이트 이런 게 인치로 바뀌는데, 굳이 하면 오히려 불편하고요. 패스트 컴퓨트도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모듈입니다. 모듈은 여기 피치 서클 다이어메터를 톱니의 개수로 나눈 값인데요. 톱니의 개수가 뭔지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피치 서클이 뭔가 하실 텐데, 이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어가 뭔지도 제대로 설명을 안 했는데, 물론 뭐 이미 다들 대충 아시긴 하시겠지만, 톱니의 맞물림으로 회전 축간 1을 전달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해주는 일이 여기 보이는 프릭션 휠과 같죠. 물론 프릭션 휠은 바퀴 사이 마찰력만으로 맞물려서 마찰이 약할 시 미끄러질 수 있고, 그리고 바퀴 간 거리에 아주 민감하다는 점 때문에 기어가 더 많이 쓰이는데, 기계 장치 안에서는 기어는 톱니의 형태를 통해서 맞물리기 때문에 잘 설계가 돼 있으면은 기어가 부서지거나 축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미끄러지는 일이 없고, 그리고 톱니 때문에 살짝 거리가 멀어도 톱니는 맞물리는 사이 거리 있으면 괜찮으니까 거리에도 약간 덜 민감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는 역할은 똑같고, 가끔 설계할 때 기어를 프릭션 휠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바꿔줘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와 프릭션 휠은 축간 파워를 전달하는데, 파워 인류를 전달해 주는데, 그래서 파워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기어 한 쌍의 경우 거의 97에서 99% 정도의 높은 효율로 전달이 됩니다. 나중에 잠깐 언급할 웜드라이브의 경우는 마찰이 많아서 효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파워는 속도 곱하기 힘이죠. 두 번째 휠의 회전 속도는 첫 번째 휠의 회전 속도에 두 번째 휠의 지름분이 첫 번째 휠의 지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름 비율로. 그리고 두 번째 휠의 토크는 첫 번째 휠의 토크에 첫 번째 휠의 지름분이 두 번째 휠의 지름을 곱해주는데, 여기 아까 파워의 손실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약간 더 작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RPM이랑 토크에 곱해주는 게 그 지름비인데 역수인 거. 아마 일일 보존이라고 아마 중고등학교에서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기어를 설명한답시고 프릭션 휠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기어의 피치 서클은 프릭션 휠이 테두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그래서 기어가 여기 가장자리 둘레가 있고 안 둘레가 있는데, 약간 좀 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둘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이 뭐냐면은 이 모듈에다가 여기 톱니 개수를 곱해주면 이 피치 서클이 지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피치 서클 다이아메터를 얻고, 그리고 기어 한 쌍의 피치 서클 다이아메터를 얻으면 요 둘 다 구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두 기어의 간격을 딱 피치 서클이 딱 접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이론적인 피치 서클로 딱 맞춰서 설계하면은 약간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보단 살짝 더 띄워주는 게 좋긴 한데, 한 0.1에서 2mm 정도?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거 간격은 눈대중으로 해도 의외로 잘 맞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 모듈이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모듈은 기어 톱니의 크기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기어 한 쌍이 잘 맞물리려면 모듈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기어를 출력할 땐 프린터가 출력 가능한 디테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듈을 최소, 여기 기본 0.3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 0.8 그 이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 모듈 바꿔보면서 그 기억 사이즈 바뀌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컨트롤 Z 하면 바로 없어지고 다시 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배율 그런 느낌이. 그래서 기어 한 쌍이 맞물리려면은 모듈뿐만 아니라 프레셔 앵글도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프레셔 앵글은 여기 기어 톱니가 맞물리는 점에서 그 접하는 그 뭐라고 해야지? 톱니가 맞물리는 점에서 접하는 면의 수직한, 즉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랑, 그리고 이 기어 두 개를 연결할 선의 수직인 선이랑, 그래서 요 선이랑 요 접하는 선이랑, 수직한 선이랑 이루는 요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바뀌면은 톱니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이 각도가 작을수록 회전이 부드럽고 커질수록 이렇게 약간 좀 더 삼각형 모양이 되면서 톱니가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게 되는데 좀 더 튼튼해져가지고 그런데 뭐로 할지 모르겠으면 이거 표준으로 쓰이는 게 14.5도 여기 기본값이랑 20도가 있는데 14.5도보다 20도가 더 많이 쓰이고요. 그 널리 표준으로 쓰이는 20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티스는 뭐 톱니 개수는데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기어 하이트는 요 그냥 요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냥 보통 한 웬만해서는 손바닥 사이즈 그 정도 스케일 완전 큰 거 만들지 않는 이상 5mm 정도면은 아주 충분하고 납니다. 기본이 10mm인데 어쨌든 이제 스퍼 기어 가지고 설계 필요할 거는 다 했습니다. 그냥 다른 딴 건 몰라도 프레셔 앵글이랑 모듈이 똑같아야지 서로 맞물린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셔 앵글은 기본이 20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필요한 건 다 했고, 그런데 스퍼 기어뿐만 아니라 기어 종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 그 플러그인에 있는 기어들인데요. 물론 요거 빼고 다 있어요. 얘는 평행하지 않은 축들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베벨 기어입니다. 그래서 베벨 기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뿔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어비가 1대1이고 각도가 이렇게 축간 각도가 90도라면은 이런 어레인지먼트가 자주 쓰여가지고 베벨 기어라고 안 하고 베벨 기어 안에 속하는 마이터 기어라고 용어가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얘를 만들 때는 한 쌍으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단면 보면은 톱니 사이즈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모듈은 의미가 없어서, 모듈 입력하는 칸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얘 톱니 수 입력하면 한 쌍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스퍼 기어가 올라가면서 단면이 서서히 회전하면서 생긴 모양인 이름 안 봤어. 헬리컬 기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톱니가 동시에 여기 맞물리고, 여기 맞물리고, 여기 맞물리고 하기 때문에 고속이나 저진동이 필요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스퍼 기어 이거 만들려고 설정 열어보면 스퍼 기어 설정이랑 동일한데, 이렇게 회전 각도, 이거 설정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얘는 헬리컬 기어를 좌우 대칭시켜서 하나 더 붙여놓은 헤링본 기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헬리커 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톱니가 기울어져 있어서 돌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축방향으로 위아래로 힘이 가해질 텐데 그 힘을 원하지 않을 때 여기 양쪽 힘이 캔슬되게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 헤링본 기어를 씁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데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건데 이건 더블 헬리컬 기어라고 하는데 헤링본 기어랑 사실 더블 헬리컬 기어를 용어 바꿔서 쓸 때도 많은데 살짝 구별하자면은 이렇게 헤링본 기어가 더블 헬리컬 기어에 속하고요. 그리고 더블 헬리컬 기어는 이렇게 가운데 틈이 있거나 그리고 톱니 두 기어 이 기어랑 요 기어를 톱니 반개만큼 엇갈리게 해가지고 더 부드러운 회전을 하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고의 성능을 원할 때 쓰게 되는 기어인데 막 헬리콥터 베어링 이런 거에는 다 더블 헬리컬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좀 바뀌었네. 얘는 인터널 기어인데 말 그대로 톱니가 기어 바깥이 아닌 안쪽에 있는 기어입니다. 스퍼 기어 설정이랑 수치를 동일하고 그거에 추가로 이렇게 바깥으로 얼마나 두꺼운지 입력하는 값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어 톱니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쫙 펴져 있는 렉입니다. 그래서 기어의 회전을 선형 운동으로 변환시키고 싶을 때 쓰는데 인터널 기어의 지름이 무한대로 커진 다음에 그 인터널 기어의 일부를 떼은 거라고 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웜드라이브인데요. 얘는 약간 기어처럼 생기지 않은 녀석이 이렇게 하나 박혀 있는데 이렇게 나사같이 생긴 거를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기억처럼 생긴 걸 웜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웜이 한 바퀴 돌아갈 때 웜휠이 딱 한 톱니만큼 돌아가가지고 되게 큰 기어비를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신 이렇게 얘가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슬라이딩을 많이 해서 마찰이 커가지고 효율이 낮습니다. 대부분 기어가 97에서 99%, 낮아도 7, 80% 이상의 그 효율로 파워를 전달해 주는데
웜은 상황에 따라서 20% 효율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까지 배운 것을 적용하여서 기어박스 설계를 직접 해볼 건데요. 일단 퓨전으로 바로 하진 않을 거고, 그거는 좀 더 이따가 할 건데, 일단 장치를 디자인하는 과정은 아마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희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편했던 것 같습니다. 해야 하는 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어떤 메커니즘을 써서 과제를 해결할지 장치의 컨셉트를 떠올리고, 그리고 그 컨셉트를 실제로 CAD 상에서 디자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설계 요구사항을 설정하고 어떤 모션을 어떤 모션으로 바꿀 건지 바꿔줘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설계 요구사항을 정해졌으면 그 요구사항이 진짜로 필요한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설계 요구사항은 주로 외부 요구건들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정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어박스 만드니까 모터를 쓰는데 모터가 만들어내는 토크랑 그 기계 장치에서 실제 필요한 토크가 있는데 실제 필요한 토크가 부족하면 최소 기업이 몇 대 몇으로 해서 필요 토크 이상으로 늘리던지 해야죠. 그것 말고도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크기, 장치가 차지하는 공간, 무게, 비용 정도 이런 것들이 그 설계 요구 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습이라서 넘어가겠지만 설계 요구 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많이 그리고 중요도도 이 설계 요구 사항은 무조건 충족해야 된다. 아니면 장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 작동이 안 한다. 그런 거랑 아니면 얘는 충족해도 좋은데 어쩔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중요도도 좀 구분해가지고 여러 개 정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선 실습이니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해봤는데요. 모터를 하나 쓰는데 토크가 약해서 1대 24의 기어 리덕션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참고로 기어 가지고 당연히 기어비 가지고 오히려 가속을 해가지고 더 빨리 돌아가게 할 수도 있는데 잘 쓰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가속하면은 마찰도 기어비만큼 곱해져가지고 마찰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로 모터 같은 게 속도가 부족할 때보단 토크가 부족할 때가 더 많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여담이었고 지나치게 크거나 무겁지게 그리고 다른 조건들 설정해 준 게 지나치게 크거나 무겁지 않게 만들기 그리고 모듈은 아까 프린터 한계 때문에 최소 0.8mm로 하기 그리고 동력을 전달해야 하는 축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 그리고 기어박스의 인풋과 아웃풋이 여기 발음이라고 했는데 안 바꾸네.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길 원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인풋이 시계면 아웃풋이 반시계. 만,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약간 수정을 다 안 됐는데 어쨌든 이제 개념 컨셉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때 최대한 다양한 장치를 생각해보고 요구 조건에 안 맞는 걸 쳐내는 식으로 하는데 컨셉트 단계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할지 그리고 어, 설계, 생산 또는 조립하기에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처음에 정했던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하는지 생각하며 대략적인 장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계 단계에서는 대략적으로 세웠던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설계를 CAD상에서 진행하는데, 설계를 진행하면서 모든 부품들이 생산 과정에 적합하도록 다듬고, 그리고 조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움직이는 부품들이 서로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주면서 설계를 진행해줍니다. 자, 이제 컨셉트 단계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요구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동력 전달해야 하는 부품들이 가까우니 기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멀리 있는, 예를 들어 축 여기 있고 다른 축 여기 있으면 너무 길어지면은 기어끼리 여기 기어 달고 여기 기어 달고 이렇게 계속 체인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게 되게 애매한데 그래가지고 벨트 같은 걸 쓰거든요. 벨트 드라이브. 체인 드라이브나 어쨌든 그런 걸 쓰면 좋은데 가까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출력의 회전 방향이 달라야 하니 기어의 개수는 짝수계여야 합니다. 그 기어가 맞물릴 때마다 회전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1대 24, 네. 일단은 1대 24 감속을 한다고 톱니 개수 비율을 이렇게 1대 24인 기어 한 쌍을 쓰는 거는 되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기어비를 이렇게 한 번에 쓰면은 기어 크기가 너무 커집니다. 지금 여기 사진은 여기 작은 게 10개, 그리고 여기 큰 게 240개, 톱니가 240개인 기어인데
이거 작은 거를 물론 이론적으로 하나 24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톱니가 하나의 기어는 말이 안 되죠. 최소한 8개 정도, 8개도 진짜 최소고 웬만하면 10개, 12개 정도 톱니가 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기어비를 한 번 해주면 이렇게 너무 왕커져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감속을 해줘야 합니다. 기어가 4개 있어야 되니까 3번으로 나눠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감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3번을 해주면은 기어 쌍이 3쌍 생기는데 기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생기는데 중간 쌍들에선 기어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중간 쌍들에선 기어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해주면 됩니다. 여기 잠깐 그려볼까? 네, 기어 이렇게 한 쌍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붙여서 이렇게 한 쌍 더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쌍 더 있으면 이렇게 3개가 되죠. 아, 이렇게 4개가 되죠. 리덕션은 이렇게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일어나는데 기어는 4개죠. 이따가도 보시면 뭔 소리인지 알 겁니다. 어, 모듈은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는 1mm로 통일합시다. 회전축이 그리고 기어는 회전축이 평행하니까 평기어로 해도 되겠네요. 스퍼기어. 원하시는 분은 헬리컬이나 더블 헬리컬 기어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설계 난이도 차이는 없습니다. 플러그인에 기어 만들 때마다 숫자 하나씩 더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이런 표를 하나 만들면 좋습니다. 여기 기어의 톱니 수와 거리를 표시해주는 표죠. 그래서 기어의 축간 거리는 여기 축간 거리는 기어의 톱니수 더하기 기어 투 톱니수 곱하기 모듈, 더하기 한 거에다 곱하기 모듈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톱니수 곱하기 모듈 하면 지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축간 거리를 구해줘야 되니까 반지름을 구해줘야 돼서 기어 1 투스 카운트 플러스 기어 2 투스 카운트 곱하기 모듈 한 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거리가 나옵니다. 일단 임의로 아무렇게나 채워 넣어 볼게요. 그냥 진짜 제 맘대로 한 건데 제 맘대로 첫 번째 기어 톱니수를 20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기어 거리는 20 더하기 40 곱하기 1을 하면 20 더하기 40 하면 60이죠. 60 곱하기 1을 하면 60mm죠. 그리고 거기에 2분의 1을 해주면은 30 이렇게 30 단위를 생략했는데 30mm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 더하기 60 곱하기 1 나누기 2 해준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면은 이런 기어박스가 나오는데요. 아, 일단 퓨전으로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따가 할 건데. 이렇게 설계하면 이런 기어박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깔끔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에다가 거리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거리를 똑같이 맞춰주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 여기 이게 있고 아깝게 이거고요. 여기 거리를 30으로 통일해 주었습니다. 톱니 개수 는 여기 페어 1 첫 번째 쌍은 1대 2니까 1 더하기 2해서 3, 그리고 페어 2는 1대 3이니까 1 더하기 3은 4, 그래서 페어 3는 1대 4니까 1 더하기 4는 5, 그래서 3, 4, 5의 공배수, 3, 4, 5의 공배수는 60인데, 그래가지고 이 기어 수의 합을 아까 그 공배수인 60으로 맞춰졌습니다. 얘네 더해도 60, 얘네 더해도 60, 얘네 더해도 60이죠. 그러면은 모듈 곱해주고 나눠주면은 다 이렇게 똑같이 30이 나오고요. 지금은 60이라는 딱 적당한 숫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기어비가 언제나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공배수가 무지막지하게 크게 나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계하기 어렵다 하면은 이제 모듈을 바꿔줘가지고 간격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딱 정수로 공배수로 해서 하는 게 제일 설계할 땐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은 이렇게 기어의 축간 길이가 동일해져가지고 기어들끼리 서로 축을 공유하면서 쌓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면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가 있고 케이스 만들기도 쉽습니다. 얘는 축도 다 잡아줘야 되니까 케이스가 필요한데 이 정도가 기어박스 설계의 기초이고 이제 진짜로 같이 퓨전해서 해봅시다. 실제 기어박스 설계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표 그려 작성해가지고 가끔 축이 90도로 꺾여 있는 대로 전달해줘야 한다 그러면 베벨 기어 한 쌍 추가해주면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웬만한 기어박스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퓨전을 킬게요. 그래서 처음에 화면이 이걸 텐데 이제 유틸리티에 가서 GF 기어 제너레이터에서 뭐 스퍼 기어 아니면은 헬리컬 기어 해봐도 되고 한번 헬리컬 기어 해봅시다. 심플 더블 헬리컬 기어 이거로 해봅시다. 그리고 하이트는 5mm 정도면 충분해가지고 5mm 해주고 프레셔 앵글은 20도가 표준이니까 20도 해주고 그리고 모듈은 아까 1mm로 통일하기로 했고 그리고 헬릭스 앵글은 그건데 그냥 여기 기본 15도로 둡시다. 예, 헬리컬 기어는 맞물리려면은 모듈이랑 프레셔 앵글뿐만 아니라 이 헬릭스 앵글까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자 보면은 12, 48, 20, 40, 15, 45, 12, 48. 네, 20, 40. 그래서 일단 20개부터 만들어 봅시다. 20. 그러면 이렇게 기어 생기죠? 바로 40도 만들어 주죠. 여기 한번 이렇게 설정해주면은 퓨전 껐다 키지 않는 이상 설정이 다 남아가지고 편한데 여기 넘버 오브 티스만 바꿔주면 됩니다. 40. 그러면 간격이 30이었죠. 아까 계산한 게. 여기 트랜슬레이트, 여기 무브 M키를 키보드에서 M키 눌러서 무브로 들어가고 여기 툴을 여기 트랜슬레이트 이동으로 선택해 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프론트 위어가 있는데 여기 초록색 축 Y축 방향으로 30만큼 여기 잠시 Y축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여기 30만큼 이동해 주시죠. 어, 시계 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네, 다시 컨트롤 Z에서 없애주고요. 어, 시계 방 헬리컬 기어가 맞물릴 땐 당연히 요거 방향들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니까 여기 클락 와이스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아까는 클릭 안 했는데.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30mm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캐드상에서 기어가 겹쳐 있는데 여기 딱 톱니 반만큼 회전시켜 주시죠. 이거를 360 나누기 40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직접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퓨전에다가 직접 360 슬래시가 나누기죠. 슬래시 80 이렇게 해주면은 알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해줘서 되게 별거 아닌데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개, 40개 기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1대2 기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냐? 15 대 45였죠. 15 대 45 기어도 만듭시다. 그리고 플라그와이스 체크한 상태로 15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도 트랜슬레이트를 해줍시다. 아까 30mm였으니까 똑같이 30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기어 높이 5mm 아까 5mm로 했으니까 5mm만큼 올려줍니다. 여기 20개, 40개, 그리고 15개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제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몇 개 더 만들어야죠. 이렇게 15, 45였죠. 여기 표 보면은. 그래서 45개를 이번에는 플라그와이스 체크 해제한 다음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기어 높이만큼 5mm 들어 올려줄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맞물리죠. 네. 그리고 이제 12, 48을 만들어야 되죠. 이제 뭐야? 헬리컬 기어 그대로 체크 해제한 상태로 12, 12개짜리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생길 텐데 이렇게 5mm짜리 높이 5mm가 두 개 있으니까 10mm만큼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8개
또 똑같이 10mm를 올려주고, 그리고 거리가 30만큼 옮겨주면 됩니다. 얘는 회전도 좀 해줘야겠네. 80 나누기, 그 뭐냐, 기호의 통리수를 딱 해주면 됩니다. 참, 맞았지. 네, 이게 아니네. 그러면, 안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그거 체크를 안 했네. 아, 네. 이거 까먹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80 나누기 48. 네, 딱 맞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딱 겹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하면은 아마 걸려서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해주고, 일단은, 세 개를 이렇게 선택해 준 다음에, 어, 피벗을 정해줘야 되는데, 얘를 원점으로 그대로 해주시다. 왜냐면, 이런 도형 위에다 하다 보면 이상한 대로 방향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축에 온라인 되지 않고. 그래서 혹시 원점이 안 보이면 여기 오리진을 켜주고, 그 다음에 셋 피벗 누르고, 원점으로 갖다 대고, 클릭하고, 여기 체크, 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좀 살짝 떨어뜨려주는데, 얼마나 떨어뜨려주냐면, 0.1. 진짜 이거는 눈대중으로도 한 이 정도 간격이면 괜찮겠는데 하면 됩니다. 0.15. 경험상 눈대중으로 이 정도 간격이면 잘 되더라고요. 진짜 의외로 눈대중이 좋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이제 기어들이 아까 이렇게 동력 전달되는 게 얘에서 얘로 전달되고 얘랑 얘랑 붙어 있고 그래서 또 얘에서 얘로 전달되고 얘랑 얘랑 붙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에서 얘로 전달되는 형태였죠. 이제 그러면은 컴바인 가가지고 하나여야 되는 얘들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이렇게 얘 두 개 선택해서 합쳐주고 컴바인 조인 해가지고 얘랑 얘 합쳐주고 그러면 이렇게 네 개 기어가 네 개가 됐죠. 동이 여기 그러면은 여기 없어진 컴포넌트가 생길 텐데 클릭해도 아무것도 안 뜨는 없어진 거 왜냐면 컴포넌트가 원래 요거였는데 얘랑 합쳐지면서 여기에는 빈 상태가 된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리무브 해주면 네. 컴바인 해서 여기 솔리드 탭에 모디파이에 이렇게 생긴 게 컴바인인데 그리고 기능 못 찾겠으면은 키보드에서 S키 누르면은 서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컴바인이라 검색하면은 이렇게 기능이 나와요. 혹시 단축키 같은 거 아직 다 이렇게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거를 되게 유용하게 쓰는데 이제 컴바인해서 얘랑 얘 합쳐주고 얘랑 합치고 싶은 얘 두 개 클릭하고 오케이 해주면 됩니다. 얘랑 합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하고 오케이, 얘랑 얘 하고 오케이. 그리고 체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조인 두 개 합치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다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러면 실제로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데서 얘가 여기로 돌아가고 얘가 여기로 돌아가면서 흥미끼리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격을 조절해 줘야 되세요. 그래서 간격을 조절하려면은 이제 키보드에서 Q를 눌러서 옵셋 페이스, 프레스 투 옵셋 페이스 기능이 켜주세요. 그리고 요 도면을 선택한 다음에 옵셋 타입은 뉴 옵셋.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1mm를 입력해 줄게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틈이 생겼죠. 그래서 얘네끼리 걸리는 일이 없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진짜 축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축들이랑 얘네들을 다 연결해주는 케이스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여기 크리에이트 가서 new component를 하고 잠깐만, new component 그리고 뭐지? 일단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전체 선택해서 이거 눌러주고요. 이거를 먼저 선택. 얘를 이렇게 선택해주고 이게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하는 건데 이 컴포넌트 안에서 편집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새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름은 뭐라 그럴까? 그냥 케이스라고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스케치를 만드시. 스케치를 요 평면에다 해주고 키보드에서 P키를 눌러주세요. P키가 프로젝트 사용시키는 키인데 그래서 예의 중심은 원점이랑 똑같아서 굳이 해줄 필요 없는데 예의 중심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기어 중에 아무거나 사용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중심점이 가져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을 그려줄 건데 좀 적당하게 한 8mm 정도는 큰가? 6mm로 해줍시다. 우리가 좀 편하게. 원을 이렇게 여기 원점에서 중심으로 6mm 그리고 여기 중심으로 6mm 그리고 페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얘 축만 연결해주는 거 일단 만들어 볼까요? 뭐라 20 20mm 원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동심원으로 그려줍시다. 그리고 이제 선을 키보드에서 단축키는 L인데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접선 컨스트레인트가 적용될 거거든요. 이렇게 접선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얘랑 얘는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직접 해주시면 혹시 여기까지 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줄 게 없나? 아니면 따로 보는 게 이제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키보드에 E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줍시다. 익스트루드를 해서 얘네들을 다 선택해주고 이렇게 일일이 클릭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요. 왼쪽에서 오른쪽 하면 모든 게 포함돼야 선택이고 오른쪽에서 왼쪽 하면 살짝만 걸쳐도 선택이고 이렇게 하고 지금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5mm 정도 만들게요. 여기 선택이 안 되네. 혹시 이렇게 수정하고 싶으면은 익스트루드 아까 했던 거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면은 지금 익스트루드 하는 도형 가릴 수 있거든요. 이거 컨트롤 키를 써가지고 그냥 내 선택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스케치가 안 보일 텐데 스케치를 다시 보이게 해주려면은 여기 케이스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 스케치도 펼치면 다시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익스트루드 할 건데 축이 지금 기어 아래에 있어서 안 되죠. 그럴 때는 좌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이러면은 속에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선택할 것까지 움직여서 선택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좌클릭 꾹 해서 선택해준 다음에 이렇게 위로 뽑아봅시다. 여기 기억 윗면을 선택해서 딱 여기까지 하셔내고 100mm 더 20mm로 할게요. 조인하면은 그냥 조인하면은 기어들도 다 합쳐졌을 텐데 지금은 딱 케이스만 선택됐기 때문에 케이스 도형들만 이렇게 합쳐진 조인하게 이렇게 도형 딱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뚜껑 만듭시다. 아까랑 똑같이 얘를 안가 가리는 게 더 편하게 가려주고
이번에는 아까랑 비슷한데 아까처럼 다 선택해 주는데 가운데 축 두 개만 빼주세요. 가운데 축 두 개만 빼주고 다시 바디 원을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 스타트를 이걸 프로파일 플레인이라고 돼가지고 지금 스케치한 평면부터 도출이 되는데 이거를 오브젝트로 선택하고 이 면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인하지 말고 뉴 바디로. 그러면은 이렇게 뭐냐 캡도 생겼죠, 뚜껑도.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안 들어갈 거니까 Q 눌러서 오프셋 페이스를 해주고 이 두 개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0.1을 해줍니다. 0은 생략하고 0.1만 해줘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아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이거 틈 만드는 것까지 해주시고 이러면 진짜 거의 다 됐거든요. 이제 기어들에도 쭉 들어주면 끝인데 그럼 간단하죠. 컴바인 여러 번 해주면 되죠. 두 기어에서 얘를 빼주고 그런데 그냥 빼주면은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킥풀스를 체크한 상태로 빼줍니다. 이거를 여러 모든 기어에 대해서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안 보이게 해주고 얘네 기어도 이렇게 축과 축 사이에 틈이 아예 없으면 걸려서 안 돌아갈 거니까 얘는 자유롭게 돌아가라고 마이너스 0.2만큼 유로 프셋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한 두 개 정도 더 남았거든요. 얘네도 간격이 없으니까 얘네 위아래도 마이너스 0.2만큼 해주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얘랑 기어를 간격을 유지시켜 줄 게 없는데 그래서 스페이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 기어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검성 밑줄이 그어질 텐데 그러면 얘를 액티베이트하고 얘 기어의 윗면에서 스케치를 해줍시다. 그리고 스케치 원을 그리는데 중심원을 적당하게 얘보다 살짝 더 크게만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얘를 익스트루드를 해주는데 어디까지 하면 아까 그 기어까지를 딱 해주지 말고 기어까지 간격이 1mm니까 한 0.8mm, 0.2mm 빼가지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스케치, 스케치, 익스트루드, 화살표로 움직인 다음에 모형 면이나 점 같은 걸 선택하면 딱 거기까지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0.1mm니까 0.8mm까지. 이러면은 뭐 기어박스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이제 진짜 재밌는 거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렇게 기어박스를 진짜로 캐드상에서 움직여보고 싶잖아요. 그걸 해볼 겁니다. 이제 키보드에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혹시? 혹시 이게 치권자 부품이 이렇게 그라운드 투 페런트가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은 요거 언그라운드 프롬 페런트로 해주세요. 이제 기어를 진짜로 캐드상에서 돌아갈게 할 건데 일단 요 화면으로 이거 전체 디베이트한 화면으로 와주시고 언그라운드 프롬 페런트 해주시고 이렇게 의미 없는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를 있잖아요. 케이스 부품을 여기 핀을 해둘게요. 핀 있듯이 얘를 공간상에서 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케이스를 핀을 해주고, 그러면 첫 번째 기어부터 조인트를 할 건데, 기능은 여기 어셈블에서 S빌트 조인트 이것도 있고, 키보드로는 여기 나와 있지만, Shift J를 누르면 얘 보통 선택하고 우클릭하면 여기 핀이 있어요. 지금 핀도 있어서 원핀인데, 이제 Shift J 해서 기어를 어, 조인트를 해주시다. 이렇게 기어랑 얘랑 선택하고, 그리고 조인트 타입을 선택하는데 위지트는 딱 붙인다는 거고 레볼리트가 한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 슬라이더는 슬라이딩 하는 거고 직선상으로 필링 드리퍼를랑 필슬럿은 레볼리트랑 슬라이더가 하나씩 있는 건데 방향이 다른 거고 플레이너는 평면상 이동 및 회전 그리고 볼 조인트는 함축 회전인데 지금은 함축 회전이니까 레볼리트 선택해주고 네, 뭐냐 회전축 중심에 딱 붙게 해야 되는데 얘를 회전축 중심이랑 위치시켰으니까 여기다 해줘도 되고 아니면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뭐 얘를 안 보이게 해주고 여기 회전축 이렇게 딱 붙게 이렇게 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트릭의 모션을 누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Shift J 얘랑 얘 축 선택 Shift J 얘랑 얘축 선택 축 선택할 때는 웬만해서는 얘랑 안 겹치는 위치로 해줘야 나중에 편 얘랑 얘 그리고 여기 다 됐나? 잠시만 하나 둘셋넷네 개 다 됐네. 네. 이제 그러면은 얘를 조인트 요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아직은 혼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같이 돌아가게 해줄 텐데 퓨전에 도형끼리 접촉을 인식해서 이걸 시뮬레이션해서 돌리는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걔는 엄청 렉이 걸려서 걔를 안 쓸 거고 모션 링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아까 SBT 조인트 있던 어셈블 탭에 아래로 내리면 모션 링크가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모션 링크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두 개 맞물린 기업에 해당하는 조인트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얘는 처음 거니까 1대2였나? 1대2였는데 그럼 이렇게 얘가 몇 도 돌아갈 때 얘는 몇 도 돌릴 거냐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1대2로 해주면 돼요. 80인가? 너무 빨라서 안 보이나? 뭐지? 이렇게 약간 포인트 맞죠? 어, 그리고 만약에 회전 방향이 그러면 이거 리버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시간 잘 됐나 보면은 잘 됐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된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거로 넘어가서 얘랑 얘 맞물리는 거 해줍시다. 아, 서울 에미레이트 얘는 15대 1대 3 보면은 방향이 거꾸로네요. 그러면 아까 했던 타임라인에서 더블 클릭해서 리버스 눌러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화살표 방향으로 이, 미리 인지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맞물리 이어서 마지막 걸 해주시죠.
모션이 이런 뭐 회전 방향이 같은데 기어는 달라야 되니까 리버스 해주고 그리고 이제 12대 48이었으니까 6대 4 얘가 한번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잘 돌아가죠. 그럼 이제 캐드 상에서 이렇게 기어박스가 돌아가는데 주인스 진짜 잘 해놓고 나서 보면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이러게 될 때도 있는데 잘 되죠. 예를 들어 이러고 잘 되죠. 중간에 있는 얘기를 해줘도 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기어박스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하실만 하셨나요? 네. 네, 처음에 하면은 되게 기어박스 캐드 얼마 안 해서 기어박스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다른 거 포괄 인키지 해보겠습니다. 1시간 16분, 페이스가 예상보다 되게 빨라가지고 좋네요. 네. 그래서 퓨전에서도 다 해봤고요. 음, 이제 포바 링키지라는 거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모션을 취하는 포바 링키지 장치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텐데, 서버 모터로 작동하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팔이나 아니면 집게 같은 거 만들 때 쓰기 편한 메커니즘. 지수가 나오면, 오, 좋은데, 지수가. 어쨌든. 포바 링키지는 가장 단순한 원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장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란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나 회전할 수 있는 축이나 방향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물론 그 축이 언제나 직선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휘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포괄 링키지는 이렇게 네 개의 막대기가 조인트 하나 각각 막대기마다 조인트 하나씩 이렇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중 하나의 막대가 얘는 여기고 공간상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이 막대기 하나하나는 바라고도 하고 아니면 링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인트의 경우는 기본은 회전 조인트인데 가끔씩 회전 조인트 대신 슬라이딩 조인트를 쓴 것도 포괄 링키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좀 이런 표준적인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단순함에도 여기를 이렇게 다 보시면은 되게 네 개의 막대의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매우 다양한 모션을 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링키지를 활용한 더 복잡한 장치들도 자세히 보면은 그냥 동력원이 하나인 장치들은 다 호바 링키지 여러 개 조합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위키피디아에서 본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 포괄 링키지로 집게로 물건을 짚는다든지 뚜껑이 열린다 닫힌다든지 하는 특정 동작을 의도하기는 되게 쉬운데 일단 제가 지금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일단 시작과 끝 위치를 잡아주니까 이거 퓨전에서는 이따 같이 할 거라서 일단 보시면 일단은 저는 이렇게 집게로 여기 있는 공을 퍼올리는 거를 하고 싶다라고 일단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막대 하나를 그리는데 막대 하나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이렇게 정해줘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쓱 아래로 가서 이 공을 받쳐주는 거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시작 및 끝 위치의 막대에서 서로 대응하는 점들을 이어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맨 꼭대기 위 점은 이렇게 여기로 가면은 여기 맨 아래에 달렸으니까 여기 중간점은 여기 중간. 이때 알아두셔야 될 게, 굳이 여기 아까 요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양 끝에 있어가지고, 양 끝에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찍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양 끝에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보면 여기 파란색 여기 가운데 찍었죠. 여기 가운데 찍은 이유를 여기서 대라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다 찍었다 하면 링키지가 이렇게 생겨서 공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가운데 찍게 된다. 이런 상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어쨌든 점을 여기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굳이 막대기가 아니라 약간 사각형이나 판이나 면이어도 돼가지고 얘를 여러 군데 만약에 장치를 만들어낼 때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로 옮겨가면서 다양하게 시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요선 하나랑 요선 하나를 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선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 하나, 그리고 요 선도 수직 이등분하는 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이등분 순 위에 점을 찍고, 그리고 그 점에서 그 지름이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인 거를 그리면은, 원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다 지나겠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원을 그려주는데, 두 개의 원이 중심을 어디에 그릴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지금 요 점에서 원에서 접선이 있잖아요. 요 점과 요 점에서의 접선. 그게 이 점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얘네가 이동하는 경로가 돼가지고 이 접선 방향 가지고 처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려 하면 좋겠다를 가지고 이 원의 위치를 정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아래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여기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수직이죠. 그래서 원이 중심을 여기로 잡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얘를 퍼올리는 집게를 만들고자 하는 거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도 퍼올릴 때 아래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쓱 들어가야지 잘 잡힐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원이 공의 아래쪽에 쓱 들어가서 잡아야 잘 잡힐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딱 끝 위치에서 이렇게 지표면과 평행하게 둘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원이 중심을 아까 정해졌잖아요. 원이 중심과 여기 해당하는 링키지 점들을 이어줘.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세요. 그럼 이게 링키지 설계 완료입니다. 이게 뭐냐. 파워포인트 모핑으로 한 거라서 실제 링키지 움직이는 그대로 되진 않고 약간 얘 일자로 움직이고 얘 길이 바뀌고 하는데 뭐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실제 링키지 그대로 되진 않고 선형으로 움직여가지고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캐드상에서 해볼 겁니다. 일단은 새로운 파일 하나 열어주시고 아까 하던 거 저장해서 봤던 거 하시고 그리고 여기 뉴 디자인을 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링키지 아까 시작 위치, 끝 위치하고 원 정하고 그것들도 다 여기 퓨전에서 할 겁니다. 이제 스케치를 하나 그려주세요. 뭐 원하는 데 하시면 되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위에서 아래 본 탑뷰에서 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공을 잡는 거였잖아요. 일단은 처음 막대, 끝 막대를 그려줘야 되는데 얘를 근데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일부러 이상한 각도로 대각선을 어떻게 그려주세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 시작 막대, 끝 막대가 얘가 될 텐데 일단 이렇게 두 개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D 키를 눌러서 디멘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의 길이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같이 해줄 텐데 지금 보시면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수직거리, 아래로 가려가면 이렇게 수평거리, X축선거리가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얘를 일부러 기울여서 한 건데 얘를 직선에 가깝게 하면은 막대의 길이를 정하고 싶은데 이렇게 수직 수평 길이가 또 잘못 정해질 때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대각선으로 해서 막대 길이 정하기 쉽게 하는 겁니다. 길이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60mm로 하겠습니다. 그걸 다 60 해주고 이제 얘를 원하는 시작 끝 위치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각도도 얘 아까 수직 수평으로 해주고 싶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얘랑 필요 없고 수평인 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 수직 수평 컨스트레인트 적용됐죠. 얘랑 D키를 눌러서 또 D키를 눌러서 디멘션 선 두 개 선택해 주시고 얘를 0도로 해줍시다. 뭐야? 0도. 어? 뭐지? 0도. 뭐, 글쎄 있는 게 있는 거지.
그냥 통시 안 될 때는 뭐냐, 얘가 갑자기 엄청 멀리 날아가거나 그럴 수도 있어서 안 되는 건데, 좀 야매긴 한데 그냥 이렇게 조금씩 줄여주면 됩니다. 이제, 얘는 영도로 하려면 아예 수평 컨스트레인트는 되라고. 수평 컨스트레인트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그러면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컨스트레인트랑 이성이랑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얘는 수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도 다시 지워지고, 컨스트레인트는 없애야지 이렇게 얘가 자유롭게 나중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대응하는 수정을 이어줄 차례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얘랑 이어주겠습니다. 얘랑 이어지고, 얘는 그냥 여기 중점, 아까 중점 해가지고 중점 해도 되는데, 혹시 중점이 아닌 경우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 점에서 하는데, 예시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의 사이를, 거리를 딱 지정해 주세요. 지금 25로, 25. 임의로 그냥 25로 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 길이도 똑같이 해줘야 되죠. 중간 움직이는 중간에 길이가 바뀌는 메커니즘을 넣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또 얘랑 대응하는 점 있고자 한 거니까 대응하는 점 선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원선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걸 이어준 선들을 클릭하고 한 클릭하고 X키 눌러주고 그러면 얘네가 보조선이라고 딱 표시가 돼가지고 편하죠. 알아보기. 그리고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텐데 보조선을 잘 갖다 대면 이렇게 중선이 아래 중선 컨스트레인트가 알아서 밀거고 이 각도도 알아서 잘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수직 컨스트레인트가 알아서 적용이 되죠. 이제 얘들 여기에서도 똑같이 해주세요. 수직 중선은 수직. 그러면은 이제 몇 단계 한 3단계까지 다 했죠. 혹시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원을 그려야 되죠. 원을 여기 위에 여기 점에서 얘 수직 이등 분선의 이은 얘는 여기 이 점에다 찍으셔야 되고요. 이 점 아니면 이 점. 얘 수직 이등 분선의 이은 거는 이 점에다 아니면 이 점에다 찍으셔야 되죠. 그리고 원이랑 얘네들도 다 보조선 X키를 눌러서 보조선처럼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원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원하는 데를 원하는 접선 방향을 정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얘랑 얘를 고정시켜 줍시다. 어떻게 하냐? 여기 픽스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픽스 해주세요. 픽스 누르고 이 두 선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만 하면 안 되겠네. 선만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도 똑같은 직선상에 있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까지 해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 선들이 fully define이 됐다고 흰색으로 변했는데 얘네는 아직 fully define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주황색이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평행이고 여기 접선의 평행이고 얘도 접선의 평행이고 싶다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통해서 직접 해봅시다. 일단 얘는 얘가 평행이니까 그냥 여기에 접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이랑 이 선 접하게 해줍시다. 그리고 얘는 살짝 애매한데 접선을 가져올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줘야 돼요. 이 딱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여기 접선 표시, 컨스트레인트 표시가 될 때까지 이렇게 그려주고, 얘도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고지선 처리해주고, 그리고 얘가 수평이면 좋겠으니까, 여기 스틱 수평 컨스트레인트 적용해 줍시다. 이렇게 됐죠. 이제 모든 스케치가 fully defined이 됐습니다. 사실 뭐 스케치 fully defined 된 건 얘를 픽스해줘서 그런 거고, 그럼 믹스하면 이제 사라질 텐데, 이제 뭘 해줄 거냐면은, 어, 마지막 단계였죠. 얘 중심에서 얘를 이어주고, 음, 그리고 얘 중심에서 얘를 이어주고, 그리고 퓨전에서 그냥 스케치 선을 그리면, 그냥 직선을 그리면 길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멘션 D 눌러서 고정을 해줘요. 얘는 이렇게 수평에 가까워, 지금 아까 말했던 문제가 보이는데, 수평에 가까운 선은 이렇게 수평거리로 되게 쉽거든요. 얘를 매우 가깝게 가져가야지 이렇게 수평거리가 아닌 이렇게 직선, 진짜 선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고요. 이제 아까 픽스해줬던 거를 다 언픽스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fully defined 했던 게 다 다시 그게 없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얘는 아까 이상하게 돼가지고 다시 해줄게요. 얘는 혼자서 회색이었죠. 드라이빙 조인트라고 해서. 드리븐 조인트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고정될 거는 이 점과 이 점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을 픽스해줄 겁니다. 그 정도는 틀고. 아, 네. 그러면 됐고요.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되네. 이렇게 얘를 드래그 해보면은 이렇게 다 원을 따라서 잘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작 위치, 끝 위치도 그대로 똑같이 의도대로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조선 있는 게 올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포괄 인키지를 설계했고요. 생각보다 쉽죠? 오늘 시간 진짜 빨리 했네. 진짜 빨리 했네. 2시간 반, 3시간 났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포괄 인키지 부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해봅시다. 이것도 간단한데, 어, 이제 지저분하니까 표준선 계산과 지워주세요. 그래서 처음이치 끝이치도 하나만 남기고 지워주면, 얘는 픽스한 거 없어졌나? 픽스한 거 없어졌으면 혹시모르니 다시 해주고, 어, 그냥 아무 위치에다 넣어줘도 되는데, 약간 스케치하기 편한 위치? 하나라도 이렇게 수직 수평이 되면 편할 것 같은데, 아까 마침 여기 이렇게 해야 될 때 다 이렇게 평행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스케치를 할게요. 여기서 딱 수평한 것도 저는 있고. 뭘 해주면 되냐면 이제 이거는 두께가 없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두께가 있는 선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두께가 있는 선을 여기 진짜 회전축 들어가야 되니까 동그라미로 구멍 뚫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여기 원 그려가지고 각 점에다가 뭐 적당한 크기의 원을 그려주세요. 하나씩. 포괄 인키지니까 네 개가 있겠죠. 여기까지. 아까 해줬던 조인트들. 그리고 얘가 회전축의 두께가 3mm가 될 거고, 이제 좀 더 큰 거를, 이해할까? 네, 좀더 큰 거 중심으로, 이제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여기 막대기 끝에도 해주시죠. 좀더 짧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장자리를 다 이어준다. 그리고 접선이 되게, 접선으로 이어질 건데, 제 깔끔하게 하려면은,
일부러 접선 안 되게 약간 하나 이은 다음에 다른 하나에서 딱 접선이 되게 해주고 그 두 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따로 마지막에 따로 그래서 얘랑 얘도 접선 다 해주면 아니면 나와서 이제 세개 얘 하나 더 해야겠네 얘에서도 이렇게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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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뭐냐 이게 사실 완전 정석 방법은 아니거든요. 음, 왜냐면은 CAD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면이 여러 개로 나뉘는 거를 아예 지원을 안 하는 CAD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까다롭고 엄밀한 프로그램들은 안 되는데 퓨전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약간 뭐냐 전문가 같은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진짜 빠르고 간단하게 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니시 스케치 하시면 되고요. 이제 도형 4개를, 피니시 스케치? 피니시 스케치 하시면 되고요. 도형 이제, 네, 3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4가 링키지였는데, 하나가 사실 고정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실 안 보이는 바 하나가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3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얘네들 다 잘 선택해가지고, 저는 그냥 3mm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게 dom시면 좋고, 음, 아, 여기가 얘가 아주 작게 갈라진 데가 있어가지고 하나 만들었고 이제 얘까지 만들어주면 되죠. 이거 선택 안 됐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얇은 거는 마우스로 선택하기 힘드니까 드래그해서 선택해주고 여기도 선택이 안 되면 컨트롤 키 누르면 다시 눌러지면 컨트롤 키 누르면 익스트루드 됐던 거 가릴 수 있죠. 그리고 조인 안 되게 뒤 바지로 해주시죠. 결국에는 여기 4번째 바도 만들긴 해야겠네. 실제라면 약간 지금 집게니까 로봇 어딘가에 달려있을 텐데. 그러면은 됐고요. 이제 네 번째 링크를 만들고 이제 진짜 조인트, 아까처럼 조인트해서 움직이는 걸 합시다. 뭐지? 컴포넌트 하나 만들고, 컴포넌트를 이름 뭐라고 할까? 그냥 프레임이라고 할까? 캡슐화 이름 하고, 이제 캐치를 만드는데, 여기다 만들게요. 이면에다가. 이 구멍이랑 이 구멍을 이어줘야 돼가지고 얘 단면도 필요하니까 얘도 프로젝트 해줍시다. P 누르고 그리고 아까 비슷하게 그 당심원 이렇게 8mm 2개로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제 가수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뭔가 로봇에 달려있는 느낌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각으로 해서 지금 여기도 길이만 여기도 8mm 여기도 8mm 그리고 이제 다 겹선으로 이어지고 페인트들을 다 적용해주고 지금
하는 거. 그리고 비닐 캐치한 다음에 스테로이드 바르릴게요. 축부분만 빼고. 축부분은 실제로 모델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바늘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런 데나 나사나 아니면 금속 봉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러면 됐고요. 이제 다시 여기 전체 컴포넌트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만든 프레임을 핀 해주고요. 얘는 어차피 고정돼 있을 거라서 ground from parent, 이거 ground from parents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를 이렇게 여는데, 이렇게 바디랑은 조인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바디로 하나로 묶인 거는 한 컴포넌트 하나로 가져가지고, 이렇게 조인트는 컴포넌트끼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컴포넌트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네 이렇게 컨트롤 아니면 시프트 가지고 여러 개 다 선택한 다음에 클릭해서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로 하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각각 하나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3개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랑 기어할 때 해줬던 거랑 똑같이 조인트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근데 모션 링크는 안 해줘도 돼요. Shift J 누르고 얘랑 프레임 선택하고 조인트, 얘랑 선택하고 조인트, 이제 각 조인트마다 이거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잘 움직이죠. 이제 근데 설계상에서 몰랐던 게 이제 실제 캐드상에서 보이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얘랑 얘랑이 겹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3차원 항이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크게 해주던가 아니면 앞으로 보내주던가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계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런 기지석이. 와, 이 내용을 2시간 한컷 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 못했는데, 2시간 컷을 해버렸네. 와, 10분이 남았어요. 뭐, 그래. 이제 진짜, 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혹시 질문 있나요? 발표 내용이나, 딱히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고, 시간 내서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임무 장비랑 기체 설계를 할 건데, 오늘 내용은 주로 임무 장비죠.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은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요 영상 유튜브에 올린 거 한번 보면서 복습해 주시고 아니면은 아직은 곧 올릴 건데 아니면은 제가 옆에 있을 때 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 아니면 디스코드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험이실 텐데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종강하면 열심히 개발 달려봅시다. 네, 감사합니다.